거대 야당은 우리나라 국정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네도 예전에 만들었다가 접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입 싹 닫고 지금 대통령 거부권 한번 쓰게 하려고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그 정치 세력입니까? 노랑봉투법을 야당에서 직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법 1등을 꼽으라면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노랑봉투법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제가 그냥 우긴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아니 불법 파업을 해서 피해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 피해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법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면 불법 파업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의 책임을 묻는 그 흐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근데 민사 책임도 면제를 해준다. 그럼 불법 파업 막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청의 근로조건에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원청 사용자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단체 교섭에 원청 사용자도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 밑에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럼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무슨 저 이슈로 하청 기업이 나한테 파업을 하자고 달려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기업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그러면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 근로자들이랑 같이 한 편을 먹고 테이블에 앉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대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랑 같이 묶이면 자신들의 그 입지가 하락할까봐 절대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떼를 쓰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산재에 있으면서 저 사용자한테는 하청 근로자 아무나 원청 사장한테 너 나와 이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 편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드디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제 표결을 할 거고 표결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4년에 그 쌍용 자동차 근로자들이 손배소 액수가 엄청 커서 고생할 때 사람들이 노랑봉투에다가 이렇게 성금을 보낸 것 때문에 생긴 건데 그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손편지를 써서 근로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꼭 이 법을 노랑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민주당 분들이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거의 맘대로. 그리고 또 후반부는 완전히 거대 여당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고용부 실장이 와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거죠. 이건 큰일 나는 법입니다 라고 해서 당시에 민주당 그 정부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을 접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이 경제가 정말 작살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런 법을 왜 만들지? 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자, 세 번째 거부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거부권을 쓰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본회의 직회부 됐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리상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는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거다. 이분이 한노총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단체는 뭐라 그래요? 경제 6단체가 나와서 지금 이게 본회의 회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린 거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거다. 국내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 이게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우리나라 경제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수천 개 하청업체들이 언제라도 사장 나와 이럴 수 있는 법을 만들면 그 원청 기업들, 수십 개랑 연결된 원청, 수백 개랑 연결된 원청, 이런 원청 기업들 입장에선 이런 위험을 무릅쓰느니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게 저겁니다. 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중소기업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에 고리들이 막 빠져나가면 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게 되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불법 파업을 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슈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양쪽 신문을 제가 다른 주장을 하는 신문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한겨레입니다. 노랑봉투법의 운명. 이 선 기자라는 분은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너네 거부권만 행사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릴 생각이야 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만 행사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것만 해도 한심한데 이 기자는 지금 거부권 이후에 어쩔 건지 계획을 잘 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다시 이게 이슈가 된 게 지난 여름에 저거잖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 근로자가 대우조선의 배 만들고 있는 배에다가 자기 몸을 용접을 해서 자기 몸을 한평 안에 가둬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동안 조업이 중단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죠. 근데 이 기자 얘기는 합법 파업을 하고도 원청으로부터 400억 넘는 손배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합법 파업이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문화일보의 이 기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손배소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한겨레 기자는 합법 파업을 그렇게 힘들여 했는데 손배소 말고는 손에 남는 게 없다면 이건 너무 세상이 거지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화일보 기자는 불법 파업을 했는데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이면 이게 이런 법이 다 있냐 이러는 거죠. 어느 쪽이 사실이냐? 불법입니다. 지금 이 한겨레 신문 기자는 저는 이분이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짓 보도를 쓴 거예요. 근데 살짝 이 사람이 여기다가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따옴표를 친 것이 사실은 내 생각엔 합법이다라는 뜻인지, 어찌됐든 지금 이런 기사들은 허위 기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가 연루되지 않아도 생산을 중단시키는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을 중단시킨 파업은 불법입니다. 지금 조선 회사에서는 배를 점거했잖아요. 배가 주요 생산시설이고 그렇게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분명히 배는 불법이다. 배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한겨레 이런 경향 이런 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걸 합법 파업이라고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합법으로 파업을 했는데 그 법이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이 넘는 손배소송을 그 근로자들한테 그 부과하는 굉장히 나쁜 나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화일보 기사 보세요.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그 책임을 입히지 않는다는 건 모든 국민이 불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인데 왜 노조에 대해서만 그거를 면제해 주냐. 이건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이다. 라고 문화일보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 불법쟁이에 대한 면제부 법이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이다.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지금 불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업은 뭐냐면 생산을 중단시키는 게 파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래 근로계약과 달리 일을 안 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그 파업의 자유는 우리 법이 존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일을 못하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 법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왜곡을 하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 불법을 행했으면,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배소를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400억을 뭐 개인이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돼서 워크아웃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불법 파업을 할 거면 이 불법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하고 해라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아예 그래서 합법으로 만들어주자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노조와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한편 먹은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정의당은 원래 그런 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당입니다. 거대 야당은 우리나라 국정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네도 예전에 만들었다가 접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입 싹 닫고 지금 대통령 거부권 한번 쓰게 하려고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그 정치 세력입니까?